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오늘 바로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 총집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특정 보궐선거 지역에 민주당 당 전체가 거기에 가서 힘을 실어줄까요?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맞붙은 이 인천 계양을에서 어제죠.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9.9%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서 당선될 때 바로 2년 전에 윤형선 그 후보와 차이가요 거의 20%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9%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깜짝 놀랐겠죠. 더군다나 이거는 리얼미터는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해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바로 그런 극도의 위기감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오늘 인천 계양을로 총집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 뭡니까? 경기 분당갑에 보궐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도망가고 본인과 아무런 연고나 또는 이런 것들이 없는 인천 계양을 그것도 매우 당선이 쉬울 것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도 지금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도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런 점을 의식을 했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방선거 매우 어렵고 정말로 힘든 선거지만 승리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내고 우리 후보들과 민주당의 활로를 열기 위해 출마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당갑에서 자기가 나오면 분당갑에 전력 투구해야 되지만 인천 계양을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곳 지원 이런 걸 위해서 계양을을 선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명분 없는 인천 계양을 출마를 했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까지 갔다. 왜?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재명도 어려우면 세상에 지금 어느 지역이 과연 쉬운 곳이 있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불체포 특권으로 구속을 피하려고 출마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없는 죄를 있다고 덮어 씌워놓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바로 수사 리스크,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고 8월달 전당대회에도 나오려고 한다. 이거는 이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만 정치판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을 위한 쉴드 치기에 나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니까 어렵다 이런 거는 그러면 실측을 해보니 어떠냐. 그래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6, 17, 18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30%밖에 안 됩니다. 무려 12%포인트 차이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근데 이거를 같은 기관에서 2주 전에 조사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동률입니다. 그러면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2주 전이 어떤 때입니까?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라고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때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2주 일이 지났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충격을 받을 만합니다.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직후 이때하고 바뀐 게 없다. 이런 것이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23입니다. 거의 더블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 13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서울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물론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인천, 경기 국민의힘 39, 민주당 33, 6%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거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과거와 많이 달라진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전, 세종, 충청, 국민의힘 38, 민주당 34. 여기도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1, 2주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 영남, 호남 빼고요. 지금 중원 혈투인데 이 중원 혈투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곳에서 지금 뭐 오차범위 내이건 바뀌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민주당이 위기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과반이 넘습니다. 53%. 그 다음에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36%밖에 안 됩니다. 무려 17%포인트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소속이었죠.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복당 신청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정말 민주당의 뼈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당대표이자 586 용태를 외쳤던 586 세대의 맏형 송영길 후보 얘기하는 거죠. 사퇴한 지 20일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게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죠. 패배한 대선 후보 이재명이죠. 대선 후보가 한 달 만에 정계 복귀하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하고 보궐선거 후보가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는 이런 기이한 모습에도 박수를 친다. 지방선거 완패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송영길과 이재명은 사퇴해야 맞다. 그러면서 극단적, 교조적 지지층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막는 독이다. 지금 개딸, 개혁의 딸들이라고 2030 여성들이 본인들을 지칭하는, 또는 민주당이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인터넷 용어 비슷한 겁니다.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다 이런 얘기죠. 몇만 정도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슈퍼챗 쏴주고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전부인 양. 그렇게 우쭐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향자 의원의 이 지적에, 양향자 의원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한 것이나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한 양향자 의원의 평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뭐 사실 아시다시피 일부 유튜버들도 본인들한테 박수치고 있는 그런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거기에 편승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한쪽 편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뭐 국민의 뜻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국민의 뜻 여러 가지입니다. 국민 여러 종류의 국민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어느 쪽이 국민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죠. 그게 뭐 0.73%포인트 차이든 73%포인트 차이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국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이 선거는 이기게 돼 있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몇만 명이 박수 친다고 그 사람들한테 슈퍼챗 받는 재미에 폭 빠져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 우물 안에서 개구리처럼 행동하는 데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양향자 의원이 바로 그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과연 반전 묘수가 있느냐? 그럼 앞으로 남은 변수를 한번 찾아보시죠. 우선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고요. 모레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90분간 갖습니다.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일요일에 일본으로 출발을 하죠. 자, 역대 대통령의 외유가 가져오는 효과 4 내지 5% 정도의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는데 한국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고요. 와서 여러 가지의 한미 동맹 문제에 관한 아이디어, 어떤 공고화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유가 아니라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그것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1일밖에 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 이 역시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4, 5% 정도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로부터 열흘 뒤가 6월 1일 지방선거다 이거죠. 얼마나 여권에 유리한 호재입니까? 그러면 또 변수가 뭐 있느냐? 지금 국회에서는요,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 추경 심의하고 있습니다. 33조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이거 아마 민주당에 굉장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안 주자고는 못하죠, 이거. 주는데 찬성을 했는데 늘리자 오히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늘립니까, 그걸? 늘리려면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질질 끌어서 6일 지방선거 이후에 배분할 수 있도록 못합니다. 그러면 당장 민주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릴 텐데. 그러면 이거를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 돈이 풀리면 이게 누구한테 도움될까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것도 민주당에는 악몽 같은 일일 겁니다. 거기다 청와대 요새 3만 명 안팎의 숫자가 매일같이 청와대를 하고 그 뒤에 북악산 등산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많은 인파들이,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갑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들도 윤석열 정부에는 대단히 플러스 효과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남은 변수 다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데 앞으로 남은 변수는 다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 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반전 묘수가 뭐가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 있죠. 국민의힘의 실수. 그래서 남은 13일간요, 국민의힘이 실수만 안 하고, 근데 이 실수 중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8 내지 10%로 이긴다 이랬던 것. 대신 이재명 후보 쪽은 우리가 지금 조금 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투표해 주세요.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재명 후보 쪽의 선거 캠페인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투표장에 열심히 나가야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고 투표장에 열심히 나간 거고, 국민의힘은 8 내지 10%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수가 투표장에 안 나간 겁니다. 이 결과가 0.73%라는 차이를 만들어냈다. 전 그렇게 분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건 다 이긴 거야 라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생각하면, 그러면 의외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특히 경기도 선거 같은 경우. 경기도 선거 지금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심하고 있다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은 변수라는 건 국민의힘의 실수인데,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의 일종의 여유,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빼놓고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변수만 따지고 보면 민주당에 유리한 변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민주당의 반전 묘수 결국 없다. 전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국민의힘의 자충수, 뭐 이런 건데, 국민의힘이 뭐 언제 자충수를 또 둘지는 사실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 자충수라고 누가 계획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튼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민주당의 반전 묘수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13일이니까 13일 동안에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거는 예상치 못한 변수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고 과연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서 이 상황을,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전투표가 됐든 본투표가 됐든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